첫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까요? 아니면 더 선명해질까요? 은퇴한 건축가 김도현, 40년 전 첫사랑의 흔적을 한 권의 책에서 발견합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피어납니다.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운명적인 재회, 그리고 다시 찾아온 봄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야기의 감동이 2배가 됩니다. 다시 만난 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김도현은 한적한 아침을 맞이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65세의 은퇴한 건축가로 홀로 지내는 삶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혼은 10년 전의 일이었으며 자녀가 독립한 후 아내와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갈라섰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이 그의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현은 대학 시절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도현은 약속 장소로 서점을 선택했습니다. 서점이라니 참 오랜만이군. 도현은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책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서점에 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기대되었지만 어쩐지 책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점에 도착한 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아직 오지 않았고 도현은 기다리는 동안 책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서점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회고록 코너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책장 사이를 거닐다가 한 권의 책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표지는 단순했지만 제목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봄날의 기억, 박수진저.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꺼내 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봄날의 기억은 언제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다. 도현은 책을 읽어나가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과 이별을 이야기하며 그 사랑이 자신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현은 한 구절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봄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여기서는 그를 이준서라고 부르겠다. 물론 그것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다. 도현의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준서라는 가명 뒤에 숨겨진 실제 인물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가는 자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밤새도록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봄날 벚꽃 아래에서 나눴던 약속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이라는 이름과 얼굴은 여전히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 그녀가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그녀의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책 마지막 장에는 수진이 첫사랑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묻고 싶다.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까? 도현은 책을 덮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기억들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박수진이라는 이름과 과거의 추억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서점에서 친구와의 만남은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박수진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이야기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박수진의 회고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책 속에 적힌 구절들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벚꽃 아래에서 나누었던 대화와 그녀의 미소가 점차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도현은 박수진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얼굴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다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학 시절 캠퍼스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시절 도현은 건축학과 학생으로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도현은 도서관 앞 벤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한 여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박수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열린 문학 강연회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토론 시간에 수지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고 그 모습에 도현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도현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인상 깊었어요. 수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마워요.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캠퍼스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문학과 예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꿈과 열정을 존경했고 수진 역시 도현의 건축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캠퍼스 뒷길 벚꽃나무 아래를 걷던 중 수진이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 순간 오래 기억할 수 있겠지? 도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런 순간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때 수진의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던 이유를 도현은 당시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애틋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집안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도현 역시 건축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준비 중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둘은 마지막으로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언젠가 다시 만나면 좋겠어. 도현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둘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흘러갔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이 너무 쉽게 그녀를 놓아버린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도현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이미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회고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지 못했던 길. 수진의 글귀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다시 울렸습니다. 그 봄날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며칠 동안 도현의 머릿속은 온통 박수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회고록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작가 소개와 함께 수진이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문학 강연과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책에 적힌 출판사로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수진 작가님과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출판사 직원은 개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정중히 답했지만 그녀가 다음 주말에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독자들과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도현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운명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결심했습니다. 그 카페에 가기로. 그날 오후 도현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괜히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발걸음은 카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는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곧 박수진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칼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밝게 빛나는 눈동자까지 세월이 그녀에게 깊이를 더해준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보는 순간 대학 시절 벚꽃길에서 처음 만났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수지는 무대에 올라 독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회고록을 쓰게 된 이유와 글 속에 담긴 감정들,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건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찡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첫사랑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수진에게 다가가 사인을 받거나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녀는 자신을 기억할까요? 그러나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수진 씨,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재미있으셨나요? 도현은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첫사랑 이야기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도현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요. 수진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김도연 씨? 이번에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김도현입니다.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의 테이블에 마주 앉은 도현과 수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온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사실 도연 씨 얘기를 제 책에 쓰면서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얘기를 그렇게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공유했지만 저는 당신에게 충분히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도현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집안 문제로 많이 힘들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해외 유학을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신에게 떠나야 한다는 걸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도현은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당시 느꼈던 아쉬움과 혼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신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멀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벚꽃 아래에서 걸었던 그날들, 도서관에서 나누었던 대화들, 그런 기억들이 제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도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대학 졸업 후 바쁘게 살아가면서 당신과의 추억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봄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풀어나갔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며 수지는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했었지만 지금은 혼자 살아요. 이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글쓰기와 강연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도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최근 글쓰기 모임과 강연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는 글쓰기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글을 쓰는 게 단순히 꿈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도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지네요. 저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건축과는 다르게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더군요. 수지는 그의 말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림이라니,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로 풍경화요. 그런데 언젠가는 벚꽃 아래에서 걸었던 우리 기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벚꽃길 아직 그대로 있을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언젠가 같이 가볼까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꼭 같이 가봐요. 몇 번의 만남과 몇 주가 지나서 도현과 수지는 약속대로 옛 추억의 장소인 벚꽃길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봄의 절정이었으며 하늘은 맑고 벚꽃잎은 바람에 흩날리며 길 위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듯한 묘한 감정에 젖어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그대로네요. 수진이 벚꽃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아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아름다웠죠. 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오늘은 뭐가 다르죠? 도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땐 우리가 서로를 떠날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만났잖아요.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도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 주위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수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도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수진의 집은 아늑하고 정갈했으며 거실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과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네요. 수진이 차를 들고 와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대화가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흐르며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수진이 대답하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니. 도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도연 씨.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수진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쓸어 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세월이 스며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청춘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볼을 타고 내려오며 떨리는 입술 끝을 스치자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도현은 그녀의 입술 위로 부드럽게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살짝 닿기만 했는데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얽혔습니다. 떨림과 갈망이 서로를 감싸며 더욱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침대 위로 이끌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맞닿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손끝으로, 입술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하나 되찾듯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현은 수진의 얼굴을 손으로 살며시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수진은 그의 손길 속에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풀어냈습니다. 그들의 몸짓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에게 온전히 마음과 몸을 열었습니다. 침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잎이 흩날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수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실 창밖으로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조용히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어제의 벚꽃길을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뒤에서 도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지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깨서요. 그런데 당신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도현은 그녀에게 다가가 창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여운과 오늘의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특별했어요.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계란을 굽고 있었고 도현은 테이블 위에 접시와 잔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서로의 리듬을 맞추며 움직였습니다. 당신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도현이 수진의 계란 후라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세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글을 쓰는 일이 제 삶의 중심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도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둘 다 혼자 지내온 시간이 길었으니까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겠네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도현과 수지는 다시 벚꽃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현이 자신의 스케치북과 연필을 챙겨왔습니다. 그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수지는 옆에서 그를 지켜보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림 정말 멋져요. 수진이 도현의 스케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글도 멋질 거예요.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봄날의 벚꽃길을 기억 속에 담았습니다. 도현은 스케치로, 수지는 글로 그들의 사랑과 추억을 표현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도현과 수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아늑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집 주변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벚꽃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집 안에 작은 서재를 꾸미고 글쓰기에 몰두했고, 도현은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작업을 응원하며 황혼기의 삶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도현과 수지는 새로운 집에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며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두 사람이 비로소 찾은 따뜻함과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각자의 작업에 몰두하며 저녁이면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벚꽃길에 가볼까요? 이번엔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수진은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곳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하니까요. 그들은 다시 벚꽃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벚꽃은 바람에 흩날리며 길 위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펼쳐본 스케치북에는 도현이 그린 벚꽃길과 함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네요. 수지는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렸어요. 수지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연 씨,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모든 계절이 봄 같을 것 같아요.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는 당신과 함께 걸어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에는 봄의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문득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걸어온 시간들이 결국 여기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의 새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다시 만난 봄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그녀와 도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이 황혼기에 만들어가는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에서 수지는 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연회가 끝난 뒤 도현은 무대 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어요. 수진 씨,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도연 씨.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강연장을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또다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현과 수진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계절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고, 그들은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벚꽃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은 그들의 손을 감싸며 앞으로 다가올 계절들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들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순간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다시 마주하게 합니다. 김도현과 박수진, 그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잊지 못한 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다시 만난 봄,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